일본 자동차 딜러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살 때 비싼 내비 사셔야 돼요. 차 사는데 이거 뭐 투자 못 하십니까? 악마의 속삭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제 박간애가 이제 이 자동차 얘기를 방송에 대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운전을 하고 면허증 있고 일본에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 내 여러 가지 기준을 둘 때 이 내비게이션이 좀 한일 간에 좀 많이 다르죠. 특히 일본이 좀 많이 특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예전에 내비 관련 회사를 다닌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안 쓰고 나는 그 요즘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에어컨 송풍구에 딱 달아두고 난 그걸로 가. 누가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거 써 귀찮게 난 이걸로 해. 이런 사람들 혹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장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한국 드라마 그 비밀의 숲. 비밀의 숲 볼 때 주인공이 맨날 첫날 휴대폰 보고 가더라고요. 언제적 드라마? 최신 드라마 비밀의 숲. 우리는 최근에 봤지. 비밀의 숲 2도 최신 드라마. 예. 왜냐면 그게 간편하니까. 간편하니까 뽁뽁뽁 이래가지고 넣는다든지 아마 그러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이제 뭐 없어도 되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살 때, 팔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러 가거나 중고차를 보시러 갈 때 새 차 살 때 트림에 있어서 이거 돈 한 몇백 더 주면 내비게이션이 붙는데 안 붙는데 이럴 때 내가 중고차 가격 생각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안 붙이는 분들 없잖아요. 나는 내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 휴대폰 보면 되니까 새 차 살 때도 그냥 뭐 이거 빼고 옵션 빼고 살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비가 중고차부터 해가지고 새 차 살 때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한 오늘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야 신박하네. 근데 그렇게까지 저걸 매달릴 일이 있나? 진짜야?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건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즘 자동차 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체형 있잖아요. 자동차 일체형 내비 달려 있어가지고 라디오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안 달린 일체형 내비 안 달린 자동차를 보기 오히려 힘들 정도죠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IT조선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한데 자동차 내비게이션 꼭 필요한가? 오. 솔까말 그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독삼사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는 차 살면은 무조건 달려있어.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내비 제외하면 안 돼요? 고객님, 이번에 저희가 수입하는 차는 무조건 내비 일체형입니다. 이게 HUD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결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옵션이니까 수입차 사실 때는 꼭 사야 돼요. 그래서 수입차 살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죠. 한국에서도. 예. 이건 일본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돈 아까워. 이거 내비도 이거 옵션 하면 몇백만 원인데 너무 아까워. 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필요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아마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하는데 어찌보면 오늘 내용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집착을 한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력한 설은 아닌데 일본 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모터그래프 기사네요.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거 뭐냐 내비게이션 최초로 만든 게 혼다거든요.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요. 혼다였구나. 저도 몰랐네요. 근데 이게 자이로 내비게이터라 이래가지고 GPS가 아닙니다. 옆에 여러분 필름 보이잖아요. 지도 필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점이 있어요. 차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막 움직이는가 인지게이터 따라가주는 게 이게 혼다의 최초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나와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90년대 차 타시는 분들도 의뢰 조수석에 전국판 축척 지도 딱 가가지고 아버지가 딱 주면 아들아 딸아 지도 안내하거라. 아버지 다음 신호 우회전 했는데 좌회전 요놈 새끼 지도를 똑바로 못 보나 이래가지고 예 아마 한 번쯤은 어릴 때 인간 내비게이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88년생인데 그렇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지도. 아까 제가 뭐 스마트폰 내비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아마 이걸 생각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뭐 T맵이나 카카오는 뭐 어쩌면 국내용이니까 하지만은 해외에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내비에 연결하면은 구글 맵이 표시가 돼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애플 카플레이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거 쓰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 당장에 오케이 구글, 헤이 시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뚜링 불렀어? 왜 불러?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안 해. 옛날에 마치 우리가 있잖아. 키트 여기로 와 키트 이런 이제 전격 그 Z 작전 키트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거면 주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난 이거 쓰는데 스마트폰이 사실상 내비게이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 시장이 상당히 사장되어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뭐 사용하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해보면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가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비게이션이 뭐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있잖아요. 기존에 쓴 스마트폰 이거 애플이라면 아이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는 뭐 그냥 안드로이드 갤럭시부터 이래가지고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플랫폼 자체가 쓰기 쉬워요. 편리하고. 기존에 있던 장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느끼지만 여러분 일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기사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짜잔. 지난 2020년 4월 기사인데 이게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차량 가격 10% 초과의 순정 내비게이션 시장. 자동차 가격의 10%. 이걸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내비게이션 시장이 엄청 커요. 당장에 전 세계적인 내비게이션 메이커 중에서 유명한 파이오니어, 그 다음에 캐누드, JVC, 뭐 파나소닉, 뭐 소니도 만들어가지고 조금 만듭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온, 알파인도 있네요. 예. 내비게이션 메이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일본 상당히 유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가 이것 때문에 갈라파고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본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뭐, 독삼사뿐만 아니라 이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입차 사실 때 내비 달려오죠. 뭐, 이거는 수입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소나타도 뭐 거의 달려있고, 이쁘다. 그 다음에 아반떼도 거의 달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양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MOP, DOP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이커 옵션, 딜러 옵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에는 아직까지 내비게이션을 딜러 옵션으로 많이 두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얘기해보세요. 아반떼 차를 샀는데 제일 밑에 이거 그레이드를 사가지고 내비 안 달린 걸로 샀어. 근데 싸제 내비를 매립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거 매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옵션 자체를 없애버려요. 회사에서는 차를 뺄 때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가 차를 살 때 딜러에 가가지고 내비를 정하세요가 기본적인 일본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차라고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캠리, 그 다음에 혼다 어코드 이런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이랑 맞춰야 되니까 내비를 매립해서 팔아요. 일본 내에서도.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차종일 경우는 일본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 내비를 빼가지고 차량 가격 10% 정도를 차지하게 많이 납니다. 구멍을 뚫어놔요. 아까 세계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만드셨다는 혼다의 베젤이라는 SUV입니다. 지금 혼다에서 제일 잘 팔리는 SUV입니다. 인기 많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차예요. 이 베젤이라는 차인데 이 차 가격이 대충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 좀 넘는 차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옵션을 놔두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옵션을 놔두는 거예요. 나오죠? 9인치 프리미엄 인턴 내비게이션 19만 8천엔 딜러 옵션.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거 다세요. 14만 3천.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럼 이거 다세요. 9만 6천. 돈 200만 원 날아가네요. 좋은 내비 달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딜러에 재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다 내에서 제일 잘 팔린 경차, 예를 들어 혼다의 M박스 있잖아요. 정말 인기 많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경차입니다. 이 경차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예? 경차 내비가 더 비싸. 예? 경차인데 내비가 200만 원이야. 일반 차 있잖아요. 혼다 베젤. SUV의 내비에 제일 비싼 게 19만 8천엔인데 M박스라는 경차의 제일 비싼 내비가 20만 9천엔. 200만 원 넘어가요. 이게 내비 장사라는 거 일본에. 아까 거 9인치고 이거 경차용 8인치인데. 인치도 작은데. 재밌죠? 이러니까 나오잖아. 여러분 봐. 경차 차량 가격이 14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트림이. 근데 내비를 박으려니까 내비가 비싼 게 200만 원이네. 차량 가격이 몇 프로야? 10%는 넘네요. 15% 가까이 되겠네. 이게 일본의 내비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팔린 것 같죠? 팔려요. 이게 팔립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스탠더드랑 8인치, 그 다음에 기본이 팔립니다. 기본이 오히려 잘 안 팔려요. 없어 보인다고 해서. 기능도 많이 딸리고. 옵션질을 하다 보면 이게 가격이 딜러 옵션질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게 일본의 경차 시장 중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차를 사게 되면은 차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실내 공간 보잖아요. 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비어 있어요. 안 사면. 안 사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딜러에서 혼다에서 차를 사러 가요. 야, 이 혼다 M박스 이거 경차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데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딜러가 얘기하죠. 선생님 내비 구멍 쏙쏙 뚫려 있어요. 하나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물론 싸제로 달아도 되는데 싸제로 달면 호환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없어 보여요. 내가 경차를 사러서 돈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싫은데 이걸 안 사? 못 사요. 이거 사게 돼요. 무조건.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면 그 내비게이션 지도도 있고 그렇죠. 그 이런 차 내비게이션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그런 거 하는 거 귀찮다. 역시 차 내비게이션 좋다고. 본인이 쓰던 거 있잖아요. 인터페이스. 편리하다. 왜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이거.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몰라. 어려워. 잘 모르겠어. 어려워. 어려워. 구글맵 몰라. 어려워. 아이폰 들고 있잖아. 아이폰 연결하면 돼요. 어려워. 애플, 카플에 안드로이드 오트 어려워. 그런 거 못 써, 우리. 못 써, 안 돼.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나온 게. 그럼 혼다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경찰에만 스즈키, 짐니.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인기죠. 이쁘다. 짭 G클래스. 짐니도 마찬가지예요. 스즈키 내비게이션. 이거 안 달면 짐니 구멍 뚫려 있어요. 얼마야? 16만 3천엔 17만 14만 15만 나오네요. 예. 제일 싸게 7인치 내비게이션 1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자동차 가격이 얼마가 나와? 우리나라 돈 1,700, 1,900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110만 원, 비싼 거는 2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200만 원짜리도 있구나. 200만 원짜리 내비가 있어요. 경차인데 200만 원짜리들이 달아요, 여러분. 안 달 것 같지? 오히려 많이 달아요. 네, 맞아요. 뭔가 내비게이션 새롭게 산다고 할 때는 아마 200 정도 필요하다는 개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즈키에 제일 잘 나가는 경차 허슬러. 이거 닥터 슬럼프 광고에가 잘 나간 허슬러. 너무 귀여워요. 이거 1,600만 원 이 정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1,700만 원.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비예요. 여기에 박는 거야. 이게 보이는 것도 달라요. 7인치 달 때랑 8인치 달 때랑 그림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아시겠지만 대시보드에 화면이 큰 게 있는 거랑 요만한 게 있는 거랑 차의 느낌이 싼마이가 나는 거랑 싼마이가 안 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테슬라도 인터넷으로 팔고 일본도 인터넷으로 팝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이거 가스버드 인터넷으로 팔고 이러는데 일본은 언제적 시절인데 저렇게 하면서 뭐 딜러에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식으로 해라고 느끼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딜러에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일본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딜러가 차를 사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즈키 딜러는 스즈키에게 차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그 판매를 할 때 거기서 약간 일부분 이익을 남기겠죠. 근데 그건 이익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남겨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남겨야 돼요. 딜러 옵션에서. 딜러 옵션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매트 어떤 거 까세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있잖아. 이거 어떤 거 장비하세요. 그 다음에 뭐 제일 큰 거 내비게이션 어떤 거 다세요. 이게 딜러의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마진율이 20-30% 갑니다. 이게 딜러에서.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일본도 제일 잘 파는 혼다의 경차 1,400만 원짜리 차 팔아서 일본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왜 없어요? 판매 대리점이 내비게이션을 200만 원짜리 먹으니까. 딜러가 경차를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판매 촉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딜러 옵션의 딜러 재량과 딜러 이득. 딜러 그 아저씨들은 이렇게 영업하시잖아. 이런 내비게이션 없으면 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면 스마트폰 지도하는 것보다 그 차 내비게이션 더욱더 편리하고 좋다. 그리고 있잖아. 팔 때 중요해요. 자동차만 팔아서는 일본의 각종 딜러를 여기만, 그러니까 도요타 딜러, 도요타 본사지만 따로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딜러 업체들이. 혼다도 혼다 자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이 있어서 딜러를 운영합니다. 이 딜러의 이득을 제일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일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걸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디냐면은 마츠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츠다 커넥트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 마츠다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은 마츠다의 내비게이션은 마츠다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달려옵니다. 어떤 차를 사더니 마츠다 커넥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하던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하던 내비게이션 장난을 하지 않는 게 우리 마츠다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츠다가. 그럼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죠?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마츠다가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립니다. 이것 때문에 마츠다 차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를 못 고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일본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크기,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 오디오 이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츠다는 그런 걸 안 주네? 와 싫어요 라고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마츠다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츠다 판매점이 직영이 많아요. 마츠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딜러 눈치를 안 봐요. 어쨌든 본사 운영, 본사 그 지사 있잖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마츠다는 이걸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에다 포함시키는 메이커의 돈이 다 가게. 이게 마츠다의 판매 방식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왜 호불호가 갈리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나비게이션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걸 마츠다가 못하게 막아놔요. 어떤 걸 막아두냐.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안 달린 차를 안 산다 했잖아요. 잘 안 사고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에 제일 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예요. TV예요. TV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TV 본다 이러면은 아니 뭐 DMB 그거 화질도 안 좋고 그걸 왜 봐 이렇게 느끼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DMB라고 하면은 왼쪽이 풀세그. 그러니까 풀세그, 원세그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 보는 지상파 방송 있잖아요. HD 방송. 그거를 자동차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운전을 하면서. 진짜 산골짜기 안 가는 이상 도시에 있으면은 고화질 TV가 여기에 나와요. 계속 나와. 자동차를 달리면서.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달리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도요타든 혼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번에 내비 달아주시면은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차 달리시더라도 어떻게 돼? TV 나오게 저희가 스위치를 전원을 딱 해줘요. 이건 딜러가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안 해준다면 거기 차 못 팔아요. 이런 것도 진짜. 운전자가 보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신 분은 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딜러는 달아줄 때. 그런데 여러분 나오죠. 마츠다는 그게 안 돼요. 달려있고 순정이다 보니까 이거 키트를 잘못 달다가 자동차의 ECU 있잖아. 자동차에 있는 다른 반도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터기가 맛이 간다든지 에어컨이 맛이 간다. 여러 가지 다른 전자장치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마츠다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츠다를 안 사는 것도 있어요. 아니 나비 달려있는 거 좋은데 TV가 마츠다는 달리면서 보지도 못하네라는 게 무조건 기본으로 달려옵니다. 재밌죠 이게. 아니 TV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약간 TV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일본 한국처럼 케이블 TV가 그렇게 막 나와 있는 데가 아니라서 일본은 사람들이 지상파밖에 못 봐요. 케이블 TV 가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따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그래서 지상파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TV를 본다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심심하거든. 옛날부터 이걸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옛날 오래된 문화예요. 고속도로에서 지상파 HD 방송을 볼 수 있는 게 일본이래요. 100km로 달리면서 여기서 HD 방송이 나와. 거기는 휴대폰은 안 터지더라도 방송이 나온 데가 일본이에요. 인프라를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특히 도심부에 가면 도쿄, 오사카라든지 거기 가면은 뭐 시내 어딜 가든지 TV 그냥 풀 HD로 HD 화질을 보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자동차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차 파는데 차 가격이 1,400인데 2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팔아둔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제일 싼 게 1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이고 이게 유지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비가 자동차에 있어서. 아까 나온 기사 있잖아요. 차량 가격 10% 초과하는 순정 내비게이션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뭔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거를 좀 표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은 판매 대리점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중고차 가격 방어에 있어서 그 차가 얼마나 신차를 살 때 투자가 된 차인가를 판단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차량 가격을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때 내비가 안 달린 깡통차야. 그 차는 차량 가격이 싸집니다. 그 차를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나중에 본인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순정 내비를 달아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싸제 내비를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차는 역시 순정이지라는 사람보다 돈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량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중고차를 대팔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본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저런 것에 들을 가치를 둬 저런 거 쓰잘데기 없는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라고 느끼지만은 일본은 이게 장사가 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가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케이블 TV가 발달되고 지상파보다 TVN, 뭐 JTBC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YTN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게 더 재밌는데 보려면 그런 거 보지 느끼잖아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지상파 방송이 1티어고 그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량 내에서 본인은 안 보더라도 조수석이 보던지 아니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있잖아. 어린이들이 뒷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이 그 되게 뿅뿅하는 이런 차도 거, 있잖아. 아,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초고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일본 일반의 미니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예요. DVD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다 보니까 차에서 뭘 본다. 차에서 애를 태우더니 아니면 동승자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시간 때우기용으로 있잖아요. 멀티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고 없고가 차량의 가치까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게 일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살아서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TV 틀었는데 왜 채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더 이상 채널도 안 나와? 듣게 볼 거 없네, 이거. 예. 근데 요즘 좀 더 진화를 했어요. 사제네비가 좀 진화를 해가지고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짜잔, 이게 파이오니어인데, 한국어로 번역. 예,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된다고 느끼죠? 아니, 위험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 거를 파이오니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돼? 광고 친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희 내비게이션의 이 유튜브 기능은 운전자 보라고 만든 기능이 아닙니다. 운전자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뒷자리에 서는 아이가 가운데 고개를 빨꼼 해가지고 유튜브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법으로도 막아져 있나요? 막아져 있지 않습니다. 예, 운전자가 전방 부주의하면 벌점인데 TV 기능을 예를 들어 자동차 나올 TV가 계속 나와. 근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운전자가 본지 안 본지 몰라요. 이걸 다는 사람들이 과연 운전자가 안 보려고 안달까? 신호 대기 중인데 바깥에 오상이 따하이 있으면 못 참지. 그런 사람 없을까? 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지도 기능도 물론이지만 멀티미디어, 시간 때우기 이거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딜러요. 일본 자동차 딜러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살 때 비싼 내비 사셔야 돼요. 비싼 내비 사셔야지 멀티미디어 가족들이 즐거워요. 운전자만 즐거워하면 안 되죠. 와이프분, 아이들 다 즐거워야죠. 투자하세요. 차 사는데 이거 뭐 투자 못 하십니까? 다 해요. 중고차 가격 아시죠? 차 가격 떨어지니까 내비 비싼 거 달아두고 하면은 나중에 차 팔 때도 플러스 되니까 나중에 좀 쓰다보면 돌아옵니다. 다 사요. 딜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의 속삭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안 하겠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잠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